안녕하세요. 네, 저는 리맥스 코리아 이민주 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9시가 돼서 이제 맥스 트레이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맥스 트레이닝 내용은 저희가 해외 부동산 계약 사례고요. 발표해 주실 분은 와이드 파트너스 윤민선 에이전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드 파트너스의 윤민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뉴저지 콘도를 매매 계약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이런 관련된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좀 하면 되실지 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업무를 하게 된 제 이제 배경이나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과거에 이제 미국 거주 경험이 있고, 그때 뉴저지주에서 리얼터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에이전트로 활동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거주하면서 임차인으로, 그리고 매수인으로, 임대인으로 직접 계약 과정들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업무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고객 유형을 보시면 보통 이제 오시는 고객들이 미국 부동산 관련돼서 임대차 매매 등 저기를 하실 때 실거주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이민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단기 체류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자녀 관련돼서 유학 아니면 직업 관련, 아니면 차후에 갈 건데 미리 부동산을 좀 구입해 놓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과거 거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매매. 요번에 저희 고객 같은 케이스가 딱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과거 한 25년 전에 부동산을 구매하셨고 거주하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관리를 좀 못하고 그냥 보유만 하고 계시다가 중간중간 매도 타이밍을 몇 번 놓치셨고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서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어서 몇 번 실패하시다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좀 매도를 하고 싶다 해서 저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이번에 과거 거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그런 매매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좀 가끔씩 문의가 들어오는 단순 투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한 달러 자산을 취득하고 싶다. 부동산 펀드나 리츠 같은 간접 투자 상품도 있지만 직접 내가 해외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특성을 보시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현지 사정을 잘 몰라서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가 현지 정보를 잘 알지만 찾아오는 고객,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기본 정보는 이미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정하고 오셨는데, 예를 들면 진짜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아무리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더라도 이제 막상 실행에 옮길 때는 각종 세무나 회계, 그리고 해외 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관련 전문가분들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들, 예를 들면 이걸 누가 옆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지, 좀 제대로 알아봐 줄 수 있는지,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거를 국내에서 현재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국내에서 이런 것들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이 복잡하게 모든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군가 다 어레인지 해주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꼭 영어라는 말은 아니고요. 한국말로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소통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원스톱 서비스로 해주시기를 좀 원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해외 일이지만 국내에서 해야 될 업무도 있어요. 만약에 매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자금 나가는 문제, 또 플러스 영어 공증, 아포스티브 이런 것들이 다 첨부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지 에이전트들이 안 해줍니다. 그런 것까지 옆에서 챙겨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또 모든 내용을 좀 본인이 대충은 아는데 혼자 하기 좀 어렵다. 좀 같이 크로스체크 같은 걸 해가면서 같이 좀 해보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다 완전히 모든 걸 준비해 오시고, 본인이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으니 같이 좀 이런 걸 좀 알아서 해보자고 그렇게 오시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시는 주요 지역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동부는 뉴욕, 뉴저지, 보스턴이 제일 많고요. 서부, 캘리포니아, 하와이, 그다음에 텍사스도 좀 있고, 기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선벨트라고 하는 이제 요즘에 유망한 지역들, 남부 지역들, 새롭게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그런 지역들도 문의를 하십니다. 이제 업무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처음에 오시면 이제 고객 컨설팅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니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시는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실거주 목적인지, 플러스 이 목적이라는 게 또 가시더라도 교육하고 좀 연관이 있는지, 자녀분들 데리고 가는지, 그렇게 되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지역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렇게
등등 좀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알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은 나중에 연결을 해드리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직접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굵직한 것들은 여기서 니즈 파악이 좀 돼야지 에이전트 선정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매수할 때가 조금 많은 걸 조금 처음에 좀 알아야 돼요. 처음에 이제 본인의 자금 규모, 그다음 이제 모기지를 사용해서 구매를 하실지 아니면 풀캐시로 구매를 하실지, 특히나 이제 모기지를 이용해서 하신다라고 하시면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가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것까지도 결정이 나중에 나야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모기지 가능 금액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자금 규모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SSN이라 그런 게 뭐냐면 소셜 넘버라고 본인 고유 이제 아이디 넘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근데 이게 왜 이게 있는지가 중요하냐면 은행 어카운트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요즘에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있는 분들이면 이게 조금 수월하고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은행 계좌가 가장 조금 여기서 생각을 못 하시는데 좀 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뭐 원타임으로 그냥 에스크로 계좌 열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매수를 하셔서 나중에 관리까지 하신다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은행 어카운트 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도 파악하시면 좋고, 또 요즘은 많이들 알고 오셔서 여기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개인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으로 설립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보통 법인은 이제 유한책임 법인이라고 LLC를 주로 이제 이용을 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요거 관련돼서 미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많은데 보통 요거를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들은 있어요. 자금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뭐 비용 절감 같은 거지, 세제 혜택도 있긴 한데, 또 여기도 저희가 생각해야 될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관련 업무를 하실 때 필요하시면 그럼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업무의 가장 핵심은 리퍼럴입니다. 이게 고객 소개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때만 들으면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리퍼럴 고객 소개를 현지 에이전트 연결시켜서 해드리는 이제 그런 업무입니다. 특히나 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해요. 저희가 지역이 설정이 되고 금액 같은 게 설정이 되면 그 지역의 현지 에이전트를 찾아서 연결을 해드리면 사실 거의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희가 리퍼럴에 대한 피를 소개 수수료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매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매매, 매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해드려야 될 서비스가 많아요. 알아봐 드릴 것도 많고. 그럼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 수수료를 따로 이제 리퍼럴 피 플러스 고객한테 특히나 이제 매수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책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특성인 아시다시피 미국은 각 주마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나 뭐 절차, 세법, 수수료 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 해당 지역의 전문가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이전트 소개하기 전까지 일단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들, 그다음에 에이전트 선정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연결하기까지 초기 업무량이 많고, 이제 한번 현지 전문가들 이제 특히나 리얼터 연결해드리면 그때부터는 주로 이제 현지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업무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리퍼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수수료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수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그 주 안에서도 주 도시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오신 분이 뉴저지는 너무 비싸네요,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에버리지, 보통 우리가 구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에버리지입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 안에서도 도시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보통 미국은 카운티가 있고 그 안에 또 시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구 안에 뭐 역삼동, 삼성동 다 있듯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시티마다 차이가 있어요. 가장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매매부터 우선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불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보통 4%에서 6% 그 사이이고 5%인 경우가 좀 많은데, 뉴욕, 뉴저지 보통 5% 받고 있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 4%도 받고요. 근데 이게 매도인이 이 중개수수료 5%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면 그 수수료를 매도, 매수 양측 에이전트들이 반반 나누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리퍼럴이기 때문에 그 일방 수수료에서 보통 리퍼럴 수수료가 25%, 많으면 30%까지도 되는데 보통 25%입니다. 적게 주면 20%까지도 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예시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매매가가 100만 불이다. 예를 들면 6%일 경우로 먼저 살펴볼게요. 100만 불이면 전체 수수료라고 하면 6%면 6만 불이요. 그리고 그거를 양측이 나눕니다. 그러면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각각 3만 불씩. 그리고 저희는 일방을 소개한 거기 때문에 레퍼럴 피가 거기에서 25%. 그러면 약 7,500불,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그럼 이 금액이 7,500불이라는 금액은 전체 매매가 대비로 환산을 했을 때는 한 0.75%,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중개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5%까지 뭐 2.5%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방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리퍼럴 수수료라고 해도 국내 일반 중개 수수료 하는 정도의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중개 수수료가 5%인 지역은 밑에 보시다시피 최종 환산하면 한 0.625%, 중개 수수료 한 4%인 곳은 환산하면 계약 금액의 한 0.5%그 수준으로 리퍼럴 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매매의 경우이고요. 임대차를 보시면 임대차의 경우도 각 도시마다 차이가 있고요. 우선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드리면 보통 임대차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전세, 반전세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만약에 렌트의 경우는 디파짓이라 그래서 1개월 또는 1.5, 보통 1.5개월째 디파짓을 먼저 선불로 내고요. 그 다음에 매달 여기 예시를 5,000불로 들었는데 5,000불에 대한 렌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그럼 한 달치 렌트 금액 5,000불을 보통 이제 임차인이 내게 되어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건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그 한 달치를 양쪽이 또 반반 나누고 그 중에 또 일방 수수료에서 25% 정도를 받게 되면 전체 금액 중에 한 12.5% 정도 되고요. 미국 맨하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저 밑에 써놨는데 여기는 한 달치로 하지 않고 임대료의 1년치의 15%를 받아요. 그거는 이제 5,000불이라 그러면 1년치라 그러면 한 6만 불, 6만 불에서 15%면 한 9,000불, 양쪽이 에이전트들이 4,500불씩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되면 리퍼럴 피가 한 1,125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뉴욕은 고객분들 이렇게 소개하고 같이 현장을 다닐 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냥 같이 뭐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차를 저희랑 똑같이 거기 에이전트들도 각자 개인 사업자랑 비슷한데 어떤 분들은 택시를 이렇게 대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방 자기 차를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주차 비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는 좀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 이제 현재 에이전트를 어떻게 소개를 해서 찾아서 하느냐 이제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보면은 이제 이거는 리맥스 부동산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 가면 있고 또 거기에 맥스 센터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랗게 빨간 표시를 했는데 에이전트 찾는 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해당 지역에 뭐 LA면 LA라고 치시면 거기 계신 이렇게 분들이 나와요. 또 그 안에 보면 랭귀지 언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코리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렇게 코리안 에이전트 분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컨택 넘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여기 이메일도 보통 연결이 되고 아니면 이제 전화도 있고 요즘은 뭐 한국 에이전트 분들 다 카톡 이용하시니까 국제전화 특별히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먼저 우선은 고객하고 연결해드리기 전에 먼저 직접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한국에 거주하는 고객하고 거래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게 나가실 때 한 번이라도 프로세스를 해보신 분들은 일이 좀 진행이 잘 되는데 특히나 이제 임대차는 뭐 많은 분들이 해보셔서 쉽게 하시지만 현재 에이전트 분들도 매수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래서 돈이 미리 안 나가 있거나 이제 이분들이 일하시는 시점이 돈이 딱 어카운트에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일을 하시거든요. 한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뭐 케어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면 이제 한국에서 돈이 나오는데 쉽지 않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보는 분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처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리고 선호한 지역들도 다 아시고 그래서 거래 경험이 있으신지 먼저 파악하시고 이렇게 리퍼럴로 이렇게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통 referral agreement를 작성을 해서 이제 문서화로 해서 저희가 서로 이제 fee 같은 것도 나중에 받을 것들 다 이제 계약서에 쓰는데 보통 저희 메인 서버에 가면 그 양식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그걸로 해봤더니 해서 보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도 되고요. 보내면 항상 자기네 이 양식으로 다시 해달라고 아니면 해서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보내는 쪽에서 샌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퍼링 에이전트 본인 이름 넣으시고 저희 이제 와이드 파트너스면 이렇게 해서 뭐 연락처럼 다 넣으시고 그쪽 받을 쪽은 그쪽에서 작성을 하시던지 아니면 저희가 해서 드리고 그 저희가 사인을 받아서 저희는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이제 그분들이 이거 필요해서 넣고 요것들을 작성해서 PDF 파일이나 아니면 전자문서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걸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여기 보면 25%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정식으로 리퍼럴 계약이 서로 오고 가고 리퍼럴 피도 정해집니다. 요거 중요하게 한번 체크하셔서 꼭 받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럼 궁금해하시는 이제 거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미국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고 또 인터넷에도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다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살아보니 한 요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건 좀 다르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임대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심플하지만 요즘 매수할 때가 복잡하기 때문에 매수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니즈 파악이 돼서 이제 구매 목적, 그다음에 지역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매물 형태는 뭐를 말하냐면, 싱글 하우스를 사실지, 콘도를 사실지, 콘도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제 현재 에이전트를 좀 선정을 하셔야 돼요. 현재 에이전트를 설정을 하셔서, 아까처럼 이렇게 조금, 근데 꼭 한 분이 아니라, 한 분, 두 분 정도, 특히 매수할 때는 한 분보다는 또 한 두 분 정도 선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정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자금이 보통 나가는데, 은행 계좌 하나를, 어카운트를 열어서 나가는데, 보통 이제 송금이 돼야지 이제 그쪽 분들도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송금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선 에이전트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전트한테 분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이걸 이제 어떻게 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실 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타장 승인이라고 프리 어프로벌을 꼭 먼저 받아 놓으셔야 돼요. 보통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 본인의 이제 크레딧에 따라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나오고, 그게 없다 그러면 한국에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컴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기준을 통해서 프리 어프로벌이 나오면, 그럼 이제 대충 가능 금액이 나오는데, 요게 있어야지 처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 오퍼가 가능해요. 처음에 오퍼할 때 요걸 같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먼저 받으시고, 보통 요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제가 관련 전문가분들을 선정해서 세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관련 전문가라 그러면 보통 세무사, 회계사분들, 그다음에 변호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모기지 브로커분들이에요. 이 모기지 브로커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러 은행에서 이 고객한테 가장 맞는 대출 상품을 좀 알아봐 주십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은행에 직접 가서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 본인이 은행부터 선정을 하시는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이분들은 여러 은행, 렌더들을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이 비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디가 가장 괜찮은지를 선정을 해서 요거를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총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직접 매물을 탐색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현지 같은 경우는 오픈하우스를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인터넷 통해서도 알아보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요즘 오픈하우스도 줌이나 이런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현재 제가 한 분 좀 알아봐 주시는 건 다 이제 비디오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아니면 에이전트들이 그걸 다 비디오로 찍어 놓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매물 탐색을 하고요. 이제 하나가 정해졌다, 내가 요거는 좀 한번 오퍼를 넣고 싶다 하시는 것들은 이제 그때부터 협상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통 많이 써있는데, 오퍼, 카운터 오퍼, 수락,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리스팅 프라이스가 100만 불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100만 불까지는 주기 싫어. 이러면 나 90만 불 줄게. 그럼 상대방 측에서 그건 안 돼. 95만 불.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92만 5천 불에 하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오퍼, 카운터 오퍼, 수락,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가격까지 정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약서 작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다운 페이먼트라 해서 처음에 이제 일부 금액들이 들어가요. 그때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서부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 과정이 되게 이제 좀 잘 되어 있다라고 하고, 동부 같은 경우는 그냥 변호사분들이 주로 이제 에스크로 계좌, 아니면 에스크로 담당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오픈하셔서 골로 넣으셔도 되고, 이제 보통 매도인한테 직접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크로 계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건 현지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프리 어프로벌 같은 경우는 심사만 한 거고요. 너 이 정도 가능해? 이건 거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지금 진행이 이제 계약서를 하면 대출이 진행되는데, 생각보다 좀 걸릴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계약은 처음에 계약금 10%를 넣으면 잔금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클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되더라도 클로징까지 중간에 깨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출, 또 하나는 인스펙션, 건물 실사라고 하는데, 이제 직접 이제 인스펙션 전문가가 가서 건물 실사했는데 생각보다 너네 고칠 것도 많어, 너네 건물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어요. 깎을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등기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소유권 타이틀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등기처럼 띄워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타이틀이 진짜 진위 여부가 맞는지, 보통 이제 소유권은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소유권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모든 게 이제 되면, 그 전에 이제 컨틴전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선결 조건이라고, 이럴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깰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좀 들어가요. 이제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선결 조건, 컨틴전시 리무브 끝나면, 이제 그러면 진짜 이제 클로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기간들은 어느 정도 소요되냐면, 오래 걸리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짧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리고 기타 업무 팁은 보통 미국은 평이라는 면적 단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퀘어 핏 그거를 처음에 이제 자료를 보실 때 35.58 스퀘어 핏이 한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많이 보는 부동산 사이트들이 뭐 진로 다 하시고 진로 많이 하시고 레드핀, 리얼터.com, 뭐 트롤리아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좀 참고가 돼요. 이 지역에 뭐 어떤 매물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과거 거래가도 다 있고 요즘에 다 임대차 계약 금액까지 다 있으니까 이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MLS는 현재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산망인데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라고 MLS는 현재 에이전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전트한테 MLS 상에 그걸 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로 같은 거를 많이 보시는데 이거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 게 계약이 돼서 최근 거래가 이런 것들은 다 참고하시면 괜찮지만 여기서 에스티메이트 가격들이 있어요. 진로 에스티메이트 가격 너네 이 정도가 될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좀 많이 믿으시는데 여기 조금 정확하진 않으니 MLS를 자료를 사용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할 때 같은 경우는 요거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 이제 해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우리도 CMA 많이 거래 사례 비교 이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달라 그러면 요 밑에 최근에 나갔던 이제 뭐 콘도 같은 경우는 얼마에 나갔고 뭐 다 여기가 다 나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콘도 중에 뭐 요번에 1년 동안 거래된 유닛 개수, 뭐 볼륨 그게 뭐 어느 정도 뭐 여기 보면 시세가 어느 정도로 해서 나갔는지 그다음에 유닛별 유닛당 뭐 몇 개가 나갔는지가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리스팅은 요렇게 과거 시점부터 해서 다 달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다 잘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하실 때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본인이 잘 모르셔도 이렇게 에이전트분 찾으셔가지고 연결해드리면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뭐 매수나 매도 같은 게 좀 복잡한 게 많다, 부수적인 게 많다라고 하시면 제가 코웍도 해드리니까 그럼 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윤민던 에이전트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Q&A 간단하게 진행할까 하는데 질문사항 네네.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네네 마이크 온하고 해주시면 저도 최근에 한번 그 고객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그 미국에서 그 대출을 받을 때 이제 크레딧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되게 많이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100%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제가 이렇게 조금 해본 메이저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한국 거를 많이 쳐주진 않더라고요. 가장 잘 반영이 되는 건 이제 그쪽에서 인컴이 있으면 그걸 가장 쳐주고 아니면 이제 한국에 이제 그걸 요청하긴 하더라고요. 프루프 오브 펀드라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세금 어느 정도 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모기지 브로커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국에서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그러면 그게 잘 먹히는 아마 은행을 선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와이드 파트너의 박태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해외 이렇게 잘 하셔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국 쪽에는요. 네. 미국 쪽에는 지금 몇 번이나 혹시 해보셨나요? 거래를? 여기 리맥스에서 한 거는 한 번 했고요. 예. 예, 작년, 그러니까 고객 요청 사항 정도 빈도수를 알려드리면 저도 이제 입사한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전에 미국에서 거래는 주로 제가 좀 크게 업무를 하시는 분을 좀 도와드린 형태로 많이 했고, 주택을 주로 업무를 했고, 그때는 한 두세 건 정도, 예, 거의 계약 체결을 했고, 여기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문의는 한 4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래요? 하나가, 예, 보스턴에 이제, 아예 정해놓고 사시고 싶으시다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도 있고, 근데 작년에 달러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막 1,400원 그쵸, 넘을 때까지 그쵸. 오르고 그래서 우선은 매수 중단하시고 매수 고객분들은 이제 그렇고, 임대차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실수요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이 진행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작년에 문의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거래된 이제 그분이어서 매도 진행했고, 현재는 이제 지금도 문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제는 뭐 플로리다부터 해서 선벨트 그 아래쪽 이제 본인이 직접 투자하고 싶으시다고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임대차보다는 저한테는 이제 매수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그 미국 말고 다른 뭐 일본이나 아니면 저쪽에 그 호주나 그쪽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쪽은 저는 없습니다. 잘 모르고, 예, 제가 해외라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고, 딱 미국만 제가 좀 자신 있는 부분만, 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고객이 있으신 분들은 주위에 가까운 에이전트가 없으면 리맥스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에이전트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모기지 브로커하고도 컴펜세이션 어그리먼트라는 걸 따로 체결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보통 그래요? 네. 에이전트랑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네. 고객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연결만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객 입장도 해봤는데, 제가 고객으로서도 모기지 브로커분하고 해봤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얼터 분이랑은 쓸 게 좀 많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제 경험이니까 또 한번 자세히 물어보세요. 또 왜냐면 타주는 또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크레딧이 있으면 결국 네. 모기지 한 최대 3% 정도만 자기 돈을 갖고도 신용 그 모기지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3%에서 10% 정도만 자기 게 있어도 그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3%는 좀 되게 과장이 된 것 같고요. 3%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그 경우는 이제 현지에 직업이 있고, 현지 소셜 넘버도 있고, 근데 현지 분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현재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가능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거주인들은, 이분들이 나눌 때는 이제 비거주인이냐 아니냐인데, 여기서 비거주인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는 뭐 뉴욕, 뉴저지 경우인 거고요. 요즘에 최소 30%는 다운 페이먼트가 있어야지 저희가 가능하고, 또 이율도 보통 뭐 4%라고 하면 저희는 한 0.1%포인트 정도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근데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비거주인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돈도 다운 페이먼트 더 있어야 되고, 또 거래가 빠르게 진행되려면 누가 가장 유리하냐면요. 모기지 별로 없는 분, 풀캐시로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빠릅니다. 모든 것들이. 또 선호하고 오퍼를 같은 가격에 넣거나 심지어 조금 적은 가격에 오퍼를 넣어도 억셉트 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Q&A는 윤민선 에이전트님에게 향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윤민선 에이전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 바쁘신 오전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맥스 트레이닝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